지난해 11월 4일 LA 대한인국민회관에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 관계자, 흥사단 단소 보존위원회 위원들, 재미 한인 역사학자, 그리고 멕시코에 거주하는 한인 3세 등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바로 철거 위기에 놓인 한인 독립유적지 옛 흥사단 단소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LA시 문화유산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개발업체를 비롯해 여러 주민들이 사적지 철거 의견을 밝혔지만 커미셔너들의 투표 결과 3대1로 사적지 지정에 관한 안건 상정이 통과됐습니다. 흥사단 단소는 미주적 한인 독립운동 역사에 있어 아주 의미 있는 장소지만 개발 논리에 따라 철거될 위기에 처했고 가까스로 사적지 지정을 논의하는 장이 열리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지금 LA를 비롯한 미주 지역 곳곳에서는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한인 근대 문화유산이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어떻게 한인 역사가 사적지로 지정, 보존돼 왔는지, 지금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근현대 사적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미주 한인 문화유산과 관련해 지금 한인 사회는 큰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한인들의 역사를 증언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한인 사회의 큰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로 남가주 한인 사회의 정신적 버팀목이었던 렐프한 선생이 지난 2월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My name is Ralph Hahn. I am the youngest son of Tosan Anchangho and Helen Hahn. 도산 안창호 선생의 직계자손 3남 2녀 가운데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던 랄프한 선생이 타계하자 한인 사회는 애통함으로 그를 추모했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 아들 고 랄프한 선생의 커뮤니티 연합 추모식이 지난 24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엄수되었습니다. 랄프한 선생은 부친인 도산 안창호 선생을 위한 기념사업은 물론 한인사회와 함께 미주 지역 한인 독립운동의 역사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한인 후손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 모임을 만들고 뉴스레터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And then I write a newsletter for Korean descendants, Korean pioneer descendants. Newsletter, yeah. I write that. That comes out. We try to put it out 4 times a year to try to keep all the pioneer descendants at least somewhat related because we're also dispersed and most of the second generation is dying. And so, we keep connected, letting people know who has passed away and things like that.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한인들의 역사교육과 뿌리교육에 일생을 바친 미주 도산기념사업회 홍명기 총회장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명기 회장은 굴지의 특수 페인트 사업으로 일군 재산을 한인사회에 아낌없이 기부했는데요. 2001년에는 $10,000,000를 출연해 밝은 미래재단을 설립, 교육과 장학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한 남가주 한국학원을 살려낸 것을 비롯해 리버사이드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 2003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 LA 대한인 국민회 회관 복원, 김영옥 재미동포 연구소 설립 등 한인 사회 여러 사업에 엄청난 돈을 보탰습니다. 최근 한미 박물관 건립을 위해 홍 회장은 $250만 기부금을 내놓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400만,
LA시에서 3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한인 사회의 30년 수건 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홍명기 회장의 타계로 한미 박물관의 완공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최초로 한인 이름을 딴 연방 정부 건물이었던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결국 18년 만에 철거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 블루버드 코너에 위치한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지난 2월 11일 운영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우체국 건물은 향후 철거된 뒤 이 부지에 호텔과 아파트를 포함한 10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로 재개발될 예정인데요. 도산 안창호 우체국은 지난 2003년 당시 한인타운을 관할하던 다이앤 왓슨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제출한 결의안이 2004년 4월 20일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탄생했습니다. 우체국 내부에는 도산의 초상화 및 역사가 전시됐습니다. 이후 지난 2016년 5월 우체국 건물과 부지의 현 소유주인 어반 커머스가 한인 소유 공동투자그룹인 베스 인베스트먼트와 SBS 프라퍼티스로부터 1,400만 달러에 해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뒤 올해 2월 공식 폐쇄됐는데요. 폐쇄 이후 흉물로 수개월 방치돼 한인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지난 8월 도산 우체국은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은 2018년 도산 안창호 우체국이 이전할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밝히고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은 기존 우체국 현판을 건물 매니지먼트사로부터 가까스로 입수했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은 현판 입수를 시작으로 도산 안창호 우체국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도산 안창호 우체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연방 의원이 특정 위치의 우체국에 도산 안창호라는 이름을 부여하는 법안을 다시 연방 의회에 발의해야 하는 커다란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방 우체국의 원칙은 특정 위치의 우체국이 사라지면 부여됐던 이름도 같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라 법안 발의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도산 안창호 현판은 가까스로 지켰지만 기존 도산 안창호 우체국 내부에 있었던 도산의 초상화 및 역사 전시물의 행방이 모연한 상태라 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체국 내부 물건은 연방 우체국 소유라 전시물을 돌려받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도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잘 돼서 한인 사회에 꼭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이 도산 안창호 우체국의 현판을 다행히 입수했으나 보관 장소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인 국민의 기념재단 측은 종이박스에 현판을 넣어 보관할 예정으로 전시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LA 한인회에서는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의원 사무실과 협업해 내년 중으로 도산 안창호 우체국 재건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타운의 시티센터 내부에 우체국이 들어갈 예정인데 해당 우체국을 도산 안창호 우체국으로 명명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LA 한인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문화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LA 흥사단, 옛 단소인데요.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민족운동단체입니다. 도산을 중심으로 한인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던 흥사단 LA 단소 건물은 개인 소유의 단독주택이었는데 2019년 여름 갑자기 200만 달러 매물로 나오고 중국계 개발업체에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철거 위기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LA 대한인국민회관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흥사단 단소는 2층 목조 단독 주택을 1932년 흥사단이 구입해 1978년 지진에 파손되면서 헐값에 매각하기까지 46년간 흥사단의 각종 집회와 구국운동의 중심체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2005년 해외 독립운동 역사 유적지로 지정됐지만 미주 지역에서는 사적지 지정을 논의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2019년 건물이 매물로 나오자 흥사단 미주위원부는 LA 총영사관과 서울 흥사단 본부를 통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구입해 줄 것을 청원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 2020년 건물은 매각됐고 이어 2021년 철거 소식이 들려온 것인데요. 이에 한인사회에서는 흥사단 미주위원부, 미주도산기념사업회,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LA 한인회 등이 모여 흥사단 단소 구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 6월 대한인국민의 기념관에서 구입과 보존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 사진이 흥사단의 옛 단소입니다. 지금 오늘 헐리는지 내일 헐리는지 모르는 아주 정말 날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급한 상황이 저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추진위는 이날 단소 보존 방안으로 한국 정부의 단소 구입, 건물만 다른 장소로 이전, LA시 역사문화유적지 지정을 통한 철거 유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미주도산기념사업회 홍명기 총회장은 1956년 단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기억을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1956년에 이게 흥사단 관저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열심히 참석한 거 거기서 여러 가지 배운 게 많고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어디까지나 정체성과 뿌리 교육을 시킨 데가 바로 흥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흥사단 미주위원부 서경훈 위원장은 수년간 흥사단 보존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이제는 한인사회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당연간 이 단소를 어떻게든 구입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흥사단 자체에서 이 단소를 구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이 단소를 반드시 한국 정부로부터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어 정명조 흥사단 미주단소건축관리위원장이 나와 그동안 단소 매입과 관련해 진행해온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2019년에 이 건물이 2밀리언에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우리 흥사단에서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 청영사관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구매를 요청했고 또한 서울 본부를 통해서 청와대에 호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는 추진위 단체 관계자들 외에도 도산 선생의 삼남 랄프안, 켄트 클라인 전 USC 동아시아 센터 소장도 참석해 단소 보존을 지지했습니다. So this was that small group of Korean pioneers that met over at the Hungsadan over here in Catalina. They were a sustaining effort in the endeavor for Korea independence. And during the dark days of the fight for independence, it was these small group of Korean American pioneers that sustained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t's a salute that we preserve this building. The earliest such photograph that we've been able to identify was from 1937, and the most recent was from 1968. And of course, we believe it would be
as important or even more important than having just a photograph of the front of the house to have the building itself preserved. 이날 수많은 한인 언론사들이 참여해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보존 계획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개발해서 하고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계속 그 자기들이 산 가격의 비용을 저희들이 얹어서 샀으면 좋겠다는 오퍼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또 빨리 부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팀으로 해서 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헐려서는 안 된다. 또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한국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서 모아진 뜻은 LA 총영사관을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문화재청이나 국가보훈처에 이 건물을 사주십시오라고 했고 이미 팔린 가격은 200만 불 선입니다라는 것은 서울에도 저희들이 알려드렸습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 이후 추진위는 LA시 측에 흥사단 단소 건물을 사적지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고 일주일 후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확인해 줍니다. 추진위는 개발회사 측과 건물 철거를 2개월 연기하는 데 합의했고 이어 한 달 후 열리는 1차 공청회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드디어 지난해 7월 15일 1차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흥사단 단소의 역사적 가치, 보존돼야 할 필요성 등을 피력했고 LA시 문화사적위원회 커미셔너들도 단소 보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차 공청회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흥사단 단소가 철거된다는 소식에 많은 한인들도 청원운동으로 힘을 보탰는데요. 단소 보존 추진위는 1차 공청회 이후 온라인 청원 플랫폼 체인지에 흥사단 단소 사적지로 지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1년여가 지난 현재 1,416명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2차 공청회는 지난해 11월 4일 대한인국민회관에서 단소 구입 추진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렸는데요. LA시 도시계획국 문화유산위원회 밀로포스크 위원장과 4명의 위원들은 온라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사적지 지정 안건 신청서를 작성한 LA 보존협회 로사린드 사가라 회장이 흥사단 단소 건물의 역사적 배경과 사적지 지정의 필요성을 소개했고 70여 명의 발언자가 찬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장장 4시간에 걸쳐 진행됐는데 LA 공청회 역사상 한인사회 관련 단일 안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시간 많은 발언자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공청회에선 현재 단소를 소유하고 있는 개발업체 측에서 사적지 지정 반대를 주장했고 한인 역사 작가, USC 학생 등이 반대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LA시 문화유산위원 4명 중 찬성 3표, 반대 1표로 단소 사적지 지정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정말 너무 기쁩니다. 예, 우리가 참 사실은 너무 가슴이 조였어요. 우리가 2차 공청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안 좋은 게 좀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고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승리를 해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사적지 지정 신청서에 흥사단 역사를 기술한 차만재 교수는 이날 안건 통과에 대해 남다른 감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차세대들이 그 흥사단 정신을 전수하고 공부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을 했어요. 어떻게 어릴 때 정신을 심어주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린 학생이 16살짜리가 들어와가지고
60될 때까지 흥산에 쭉 있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60, 70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길게 내다보고 그 씨를 뽑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기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공청회 이후 1년여가 다 돼가도록 3차 공청회가 열리지 않자 이러다 사적지 지정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한인 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LA시 토지이용 관리계획국은 앞으로 있을 3차 공청회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없이 무작정 연기만 하고 있습니다. 1, 2차 공청회는 이게 사적지로서 우리 흥산한 단서가 가치가 있는지 그걸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공청회가 이제 1차, 2차였습니다. 근데 1차, 2차를 통과했다는 거는 사적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3차의 뭐 도시계획이나 최종 4차의 시의원들이 결정하는 거는 사실 의례적으로 하는 일이라서 1, 2차를 통과한 사적지는 거의 한 95% 이상이 3, 4차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2차를 끝낸 작년 12월이면 사실 그 이후인 90일 이후에 3차를 열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이유 없이 3차를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했었으면 2월 초에 열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의원의 직권으로 또 한 7개월 연장이 할 수 있대요. 근데 뭐 이유 없이 또 연장이 된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9월에 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만약에 한인 사적지가 아니라 만약 유태인 사적지였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등한시하지 않고 빨리 좀 진행할 건데 뭐 지금도 뭐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1, 2차를 통과한 사적지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뭐 시기가 언제 됐든 분명히 사적지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자 관련 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인 단체들이 시의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이제 뭐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이메일을 시의원한테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보내는 이메일은 다 시의원한테 보내고 있죠. 옛날 1, 2차 때는 그 1차에 담당하는 그 전문가들한테 보냈지만 지금 시의원한테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3차 공청회 이후 시의원들이 사적지 안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4차 공청회가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1, 2, 3차를 통과한 것들을 시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4차 공청회입니다. 그러니까 4차에서는 따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그런 것이 있거나 뭐 주민들이 나와서 뭐 히어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의뢰를 하는 겁니다, 4차는. 그리고 3차가 도시계획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2차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3, 4차는 뭐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편 2차 공청회 이후 한국 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외교부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옛 흥사단 건물 보존 지원을 위한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LA 총영사관을 통해 LA시 사적지 지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사적지가 지정된 후 건물 매입과 관리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 추진은 앞으로 한인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알려 더 많은 한인 문화유산이 사적지로 보존되도록 한인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주사적지나 아니면 내셔널 사적지로 사실 신청을 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 사적지가 우선이겠지만 그 미국의 중국인 사적지가 한 30개가 넘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계 사적지가 한 50여 개가 있습니다. 이민 역사가 같은 중국계 뭐 일본계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한국 사적지는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에서 한인 문화유산이 사적지로 지정되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문화유산은 시 차원의 사적지와 역사 관심 지구가 있고 주 차원의 사적지 그리고 연방 차원의 국가 역사 기념물, 국가 사적지로 구분됩니다. 현재 LA 사적지는 모두 1,200여 곳. 이 중 한인 관련 사적지는 현재 4곳으로 나타납니다. 1978년 지정된 샌피드로 항구 인근 한인 우호의 종, 그리고 1991년 지정된
대한인국민회 기념관, 2013년 지정된 USC 캠퍼스에 있는 도산 안창호 패밀리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LA 연합감리교회도 사적지로 지정됐습니다. 건물이나 기념물을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에 사적지 지정 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흥사단 단소 사적지 지정 신청서도 무려 91페이지에 걸쳐 보존의 필요성을 기술했습니다. 신청서에는 흥사단을 창단한 도산 안창호의 미주독립운동사, 흥사단의 미주활동사를 포함해 카탈리나 흥사단 단소의 구입과 매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관련 사진 자료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LA타임스가 1938년 도산 안창호의 순국 사실을 보도한 기사 내용, 차만재 박사가 직접 작성한 흥사단 단소 철거 반대 보고서 등도 첨부됐습니다. 하지만 한때 이 신청서에 오류가 지적돼 도산 유족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LA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청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번 흥사단 사적지 신청을 계기로 신청서 제출에 앞서 한인사회가 자체적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LA시에서 이미 구축해놓은 방대한 사적지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2018년 LA시에서는 역사 깊은 건물이나 기념물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서베이 LA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는 1885년부터 1980년 사이에 조성된 건축물이나 역사적 장소 등을 조사했고 이 자료는 사적지 지정, 향후 개발 사업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약 88만 개의 건축물과 지역, 장소, 그리고 소수민족 이민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사 면적만 470 스퀘어 마일, 2010년 조사에 착수해 무려 8년 동안 대대적인 사적지 조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서베이 LA에는 흥사단 단소 건물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 자료를 근거로 사적지 지정 신청도 좀 더 쉽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서베이 자료를 활용해 한인 역사 사적지가 철거 위기에 내몰리기 전에 미리 사적지 지정 신청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국가 차원의 사적지가 있는데요. 먼저 국가역사 기념물이 있습니다. 미 국립공원청 홈페이지에는 국가역사 기념물을 각 주별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나 도산 안창호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도 현재 한국 관련 미국 역사 기념물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 국립공원청에는 국가사적지도 따로 분류해 지정해 놓고 있는데요. 역시 한국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유일하게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나옵니다. 이 기념공원은 미국 내 한국전 참전용사협회에서 만든 것으로 엄밀히 말해 한인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사적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인 관련 역사 유적 중에 미 국가역사 기념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윌로우스 비행학교입니다. 2018년 미 국립공원청은 아시아계 이민유산 연구사업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 중에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미국 내 한인 사적지로는 유일하게 국가역사 기념물로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잠정자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윌로우스 비행학교는 1920년 세워진 한인 최초의 비행가 양성학교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최첨단 비행기 스탠더드 J1 훈련기 3대를 보유, 2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군사훈련과 영어, 비행술 등을 교육했습니다.
이 비행학교는 한국 정부로서도 아주 의미 있는 사적지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세워진 첫 비행학교로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가 되며 항공 독립운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제공권을 장악을 해야 앞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된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여기 학교를 세운 아주 중요한 그 독립군 바로 우리가 사무실에 와 있는 겁니다. 나아가 윌로우스 임시정부 비행학교를 국가역사기념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의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됐거나 지대한 영향을 준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연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의 민족 유산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학교 건물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변형이나 훼손이 있을 경우 국가기념물 지정은 불가능한데요. 2018년 미 국립공원청에서 이 한인 최초 비행학교를 관심 목록에 올린 만큼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을 통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미 국가역사기념물 등재가 되도록 여러 기관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큰 어른들의 잇따른 타계. 도산 안창호 우체국 철거, 흥사단 단소 철거 위기 등 지금 미주 한인 사회는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명맥을 지켜오던 근현대 문화유산이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뒤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인 문화유산이 미주류 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하려는 움직임도 분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3세에 이어 4세까지 이어지는 지금의 미주 한인 사회. 이제는 그동안 한인 1세들이 해오던 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세대를 아우르는 전체 한인 사회가 발벗고 나서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